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의원, 또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전 지사 등 이 경제 라인 인선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대로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엔 이창양 교수가 경제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돈은 풀어야 하는데 물가 급등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이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엔 당선인의 한미동맹 기조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추진단장을 지낸 이종섭 예비역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능력,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교수가 맡아 향후 개편 작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보건복지부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나머지 10개 부처도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취재한 정치팀 신수아 기자와 함께 내각 발표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오늘 발표한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전에 다른 인수위 일정으로 부산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본인도 몰랐던 깜짝 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문성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원 후보자는 전문가들을 아울러서 정무적인 역할, 종합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안다고 애둘러서 답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도 그동안 언론 함합형에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당선인의 40년 친구로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경력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 외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건 딱히 없습니다. 윤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임명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8명만 보면은 출신 지역이나 성별도 그렇고요. 이 연령대도 좀 편중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평균 연령부터 60살이 넘습니다. 60대가 5명, 50대가 3명이고요. 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명으로 쏠려 있고 여성도 1명밖에 없습니다. 네. 회견에서도 당선인에게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능력에 맞춰서 인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이나 성별, 나이의 균형은 맞춰질 거란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인위적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거다 이런 말을 당선인이 했었는데 남은 인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송곳 검증을 예고했었죠.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국정 운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각 채우기용 깜깜이 인선 발표라고 비판했는데요. 원내대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선 장관 후보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원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정치 공세를 벌였는데 전문성도 없는 원 후보 발탁은 논공행상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네. 정의당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은 어디 간 거냐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면서 줄여서 경육남의 잔치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육남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신수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4천여 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인 걸 감안하더라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탁 트인 야외 야구장은 이미 취식이 허용됐죠. 영화관 같은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선 언제쯤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인원 제한이 풀린 서울 잠실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중석을 촘촘히 채운 야구 팬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관람의 백미, 치킨과 맥주입니다. 너무나 이 밝은 표정과 음식 드시는 분도 보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구장이라며 취식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척돔에서도 곧 취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척돔 내에서 곧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면 영화관 내에서도 곧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번 주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취식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음료 외 음식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화사와 관람객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안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가에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허용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형 공연 재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오미크론 이후 대응책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검찰의 기소권은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천인 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야말로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승리 뒤 언론 인터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박탈이고 문재인, 이재명,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나아가 부정부패한 공직자와 경제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가뜩이나 격앙된 민주당에선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날선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 그런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천일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지켜 반대 세력은 무차별 수사하고 김건희 씨 수사는 철저하게 무마하려는 속셈 아니냐. 정당한 법 처리 과정을 만행이라고 하는 게 협치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라고 압박을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르면 내일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정치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